베트남을 이끄는 김상식 감독이 모두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경기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또다시 일구어내자 베트남 축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베트남 현지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일부 국내 팬들 역시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김상식이 베트남 축구를 지도하면서 베트남 축구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고 혀를 내두르면서 김상식 감독의 선수 조련 능력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하면서 선제골이 터질 때 장면을 자세히 보면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터진 기적의 결승골에 숨겨진 김상식 감독의 특별한 훈련법, 더프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역이 김상식 열풍을 넘어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을 이끄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적을 써내려가면서 적은 실점으로 지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겼던 피파 랭킹에서 무려 60계단이나 차이가 나는 사우디를 잡아내는 파란을 또 다시 일으키자 베트남은 기적같은 승리에 수많은 인파가 길거리로 뛰쳐나와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최국 홈팀이며 베트남과의 피파 랭킹에서도 60계단이나 위에 있는 베트남은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월드컵 본선에 나간 축구 강국 중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긴다기보다 비기기만 해도 최고의 성적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사우디를 철저하게 수비로 묶고 위협적인 선수비 후역습의 실리축구를 구사하며 사우디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요.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베트남은 후반전 들어 사우디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들을 얕잡아보는 사우디를 침몰시키기 위해 높은 위치에서 변칙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후반 68분경 상대의 공을 빼앗아 왼쪽을 돌파해 들어간 베트남은 거의 각이 없는 상황에서 슈팅, 이것이 상대 골망을 가르며 믿을 수 없는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을 본 현지의 베트남 팬들은 그야말로 미쳐 날뛰며 믿을 수 없는 선제골에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국내 많은 축구 팬들 역시 거의 각이 없는 상황에서 찼는데 저게 들어가다니 진짜 놀랍다고 말하면서 이 경기력이 베트남이 맞느냐, 8강이 아니라 4강도 충분히 갈 것 같은 경기력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었지만 정신력이 이 골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경기에 집중하는 집중력과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투지가 이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이 중앙에서 혼전 상황일 때 사우디 선수가 뒤로 헤딩 패스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때 여기에 있는 베트남 선수는 사우디 선수가 뒤로 백패스를 할 것을 알고 미리 스타트를 끊으면서 상대를 압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선수들은 그 자리에 서서 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기에 이기겠다는 필사적인 의지가 있는 베트남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말하면서 공이 도달할 때쯤에는 이미 베트남 선수의 압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우디 선수는 당황해서 공을 제대로 간수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합이 벌어지는 순간 주변에는 사우디 선수들 3명이 포진해 있고 베트남 선수는 1명이 근처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압박이 벌어지며 경합이 일어날 때 사우디 선수들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면서 공을 달라고 기다린다. 사우디의 이런 보이지 않는 경기에서의 실수가 선제 실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합이 벌어지다가 공이 옆으로 흘러나가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베트남 선수는 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다가서지만 사우디 선수는 뒤로 물러나며 공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공을 탈취한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달리자 순식간에 상황은 사우디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급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어 공을 몰고 들어오는 베트남 선수를 사이드 쪽으로 밀어내 슈팅을 못하도록 하려고 이 사우디 선수는 베트남 선수가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베트남 선수는 상대의 예상을 깨는 공간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 패스에 사우디 선수는 졸지에 역동작에 걸리면서 상대 공격수가 전진하는데 돌아서서 막지를 못하고 등을 지고 서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써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포지션에 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아챈 베트남 공격수는 상대 수비수의 등 뒤쪽으로 또다시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또다시 역동작에 걸리게 하면서 완전히 스피드로 따돌린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지능적이면서 창의적인 이 플레이를 사우디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있게 펼친다는 게 베트남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려는 순간을 보면 완전히 사각이기 때문에 슈팅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게다가 상대 수비수들이 오른쪽에서 막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블록을 피하려면 왼발로 슈팅을 하는 수밖에 없다. 더욱 각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한 슈팅길은 상대 골키퍼의 다리 사이나 머리 위쪽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그런 슈팅을 할 수 없다고 말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선수가 공을 치고 들어가는 방향은 이쪽이라 공은 바깥쪽으로 흐르는 상황인데 슈팅을 하려고 자세를 잡고 왼발로 슈팅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슈팅을 하는데 디딤발 바로 옆에 공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슈팅을 하며 힘을 싣고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공이 디딤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게다가 공이 바깥쪽으로 진행 중이라면 왼발로 슈팅할 때 발등 바깥쪽에 맞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슈팅하는 순간 발등으로 차는 게 아니라 발 안쪽으로 슈팅해 이것을 골대 안으로 넣는 것과 동시에 상대 골키퍼 머리 위쪽으로 띄워차 골로 만들어냈다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선택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기도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김상식이 선수들에게 주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전에 베트남 U23 선수들은 동아시안 게임에 나가 태국과의 결승전에서 0대2로 지던 것을 후반전과 연장에 들어가 3대2로 뒤집어버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맹주인 태국에게 전반에만 2골을 얻어맞고 패색이 짙어지자 베트남의 어린 선수들은 라커룸에 들어가 머리를 싸매고 경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김상식이 이것을 알아채고 선수들을 독려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3대2 기적의 역전승을 거둔 후 김상식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골을 먹고 전반전이 끝난 후 라커룸에 들어갔다니 선수들이 모두 졌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봤다고 말하면서 선수들에게 아직 후반전이 남았고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이 선제골로 프랑스에서 축구가 1896년 도입된 이래 130년 만에 전례가 없는 기록을 김상식 감독이 세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2022 아시안컵에서는 조별예선 전적 1승2무로 한국에 이어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그리고 2026년 아시안컵에서는 2승 1패로 역시 조 2위로 8강에 진출한 것이 베트남 U23의 최고의 성적이라고 말하면서 김상식이 조별예선에서 기적같은 전승을 거두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는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밀려 축구 변방으로 남아있던 베트남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시아권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베트남 국민들이 그래서 김상식을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치 강림한 듯하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논스톱 슈팅이 그대로 상대 골망을 가르며 역전에 성공하며 경기력이 대폭발하자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첫 경기였던 이란전에서는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는데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쐐기골은 마치 손흥민이 강림해 골을 기록한 것 같은 정말 환상적인 골이었다고 평가해 많은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U23 연령별 대표팀은 2026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에 출전, 조별예선 1차전 이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팬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이민성 감독의 지도력까지 도마에 올라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조별예선 2차전인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민성 감독의 자리 보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축구 전문가 대다수의 전망일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레바논이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자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의 맹비난이 이민성 감독에게 쏟아진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한국 U23 대표팀은 선제골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코너킥을 헤딩슛하며 동점골을 기록, 승부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을 1대1로 마친 한국은 심기일전, 후반전에 역전을 노리며 레바논을 밀어붙였지만 후반 47분경 한국의 패스미스로 인해 역습을 당하며 그대로 골을 허용, 레바논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레바논이 추가골이 터지면서 스코어가 또다시 1대2로 뒤집혀버리자 이 장면을 본 일부 축구 팬들은 그러면 그렇지, 골짜기 세대라 경기력이 저 모양 저 꼴이라고 한국 U23의 경기력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난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축구를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한국이 뭐만 실수를 하면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와 추갈못들이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한국의 U23 연령별 대표팀은 가장 많은 유럽파를 배출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토트넘에서 코벤트리로 임대 이적한 양민혁, 브렌트포드 센터백 김지수를 비롯해 현재 스페인 성인리그 2부 리그인 안도라에서 에이스로 뛰며 손흥민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19세의 김민수, 셀틱의 양현준, A대표팀 좌측 풀백 이태석, 그리고 엄지성과 이강희 등 최정예 선수들을 모두 선발하지 못하고 겨우 해외파 2명만 데리고 나온 스쿼드라고 말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저 연령대에서 거의 모두 해외로 진출했고 국내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성인 무대로 나아가는 20대 초반의 선수들이라 나이대가 애매해서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U23 연령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 역시
한국 축구가 실수를 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정신병자들은 백수나 실업자들로 방구석에서 세상을 증오하는 증오심을 축구로 푸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로부터 7분 후인 후반 55분경 우측에서 얻은 코너킥 찬스에서 문전 혼전 중 이것을 그대로 슈팅에 골로 연결하면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축구 팬들은 이란과는 비겼지만 레바논은 역전해서 이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흥분하면서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몸이 풀리면서 자신감이 올라올 것 같다. 기대가 된다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사전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한국 선수 3명이 앞으로 나오며 레바논 수비진을 유인하면서 스크린을 만들어 문전 혼전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인 스크린 전술 때문에 노마크로 있는 한국 선수에게 공이 흘러가고 이것을 논스톱으로 그대로 슈팅, 골로 연결이 된다고 말하면서 아주 잘 짜여진 세트피스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혼전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골로 앞서 나가던 레바논은 한국에게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경기 흐름을 급격하게 내주며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의 총공세를 보는 일부 팬들은 이 기세를 몰아 추가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직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드러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팬들의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후반 70분경 좌측을 돌파한 김도현이 중앙에 있는 강성진을 향해 빠른 땅볼 크로스를 주고 이것을 그대로 강성진이 슈팅, 역전골이 터지며 한국이 경기를 3대2로 뒤집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뒤로 빠지는 공인데 정말 잘 찼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골을 넣으면 한국 욕하던 인간들 입 다물고 있는 거 봐라. 정말 쓰레기들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좌측에서 김태현이 1대1을 하려는 순간 상대 레바논 수비수 2명이 따라붙으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김태현은 침착하게 2번의 속임 동작으로 바로 앞에 있는 레바논 수비수 1명을 제쳐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다른 레바논 수비수가 약간 역동작에 걸린 상황인데 김태현은 좌측 사이드 쪽을 돌파하며 순간적으로 가속해 속도를 올리는데 이 속도를 레바논 수비수가 따라가질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 엄청난 순간 스피드로 완벽하게 2명의 상대 수비를 김태현이 따돌리자 한국 최전방 공격수들은 문전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수비수를 유인해 끌고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수비수들은 한국의 공격진에게 유인당하면서 뒤쪽에 순간적으로 공간을 내주게 되고 이 공간에 강성진이 노마크로 위치해 있는데 이건 사전에 다 약속된 공격 전술이라고 말하면서 김태현은 정확하게 뒤쪽에 있는 강성진 넷의 사전에 약속된 대로 패스를 하고 이것을 강성진이 논스톱 왼발 터닝슛으로 상대 골망을 그대로 갈라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몇몇 축구 팬들은 설명을 듣고 장면을 다시 보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말하면서 강성진이 논스톱으로 찬 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전에 약속되어 연습을 여러 번 해서 자신에게 공이 올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있게 그냥 논스톱 발리슛을 한 것 같다. 정말 잘했다고 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역전에 성공하자 레바논 선수들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왕좌왕하며 한국의 공격을 막느라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기왕 역전에 성공한 김에 쐐기골을 넣어 레바논을 드러눕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몰아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게 축구라고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팬들의 이런 바람을 알기라도 하듯 한국은 역전에 성공한 후 5분 뒤인 후반 75분경 오른쪽 돌파에 이은 컷백을 그대로 논스톱으로 슈팅해 레바논에게 절망을 선사하며 스코어를 4대2로 벌려놓습니다. 쐐기골이 터지자 많은 축구 팬들은 정말 미쳤다고 환호하면서 오른쪽 돌파도 잘했지만 이제야 한국이 조직력이 제대로 나오는 듯하다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건희가 오른쪽을 돌파해 들어가다가 중앙으로 빠른 땅볼 크로스를 올린 순간 이 선수가 공을 찰 듯하면서 상대 레바논 수비를 묶어놓은 게 압권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따라 들어오는 김태원에게 공을 흘려주고 이것을 논스톱으로 그대로 슈팅, 골망을 가른 것은 정말 탁월한 팀워크가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장면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 역시 손흥민이 좌우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땅볼 크로스를 그대로 논스톱 슈팅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슈팅이라고 말하면서 레바논 선수들은 마치 손흥민이 강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한국의 4대2 승리로 끝났고 한국은 승점 3점을 얻고 골득실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앞서며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3차전은 우즈벡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지지만 않는다면 8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